구독과 좋아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80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대표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안녕입니다. 예, 방금 타이밍이 안 맞았죠? 인사하는 타이밍이. 예. 뭐 저희가 선거보도 내용을 많이 말씀드리면 좋은데 일단 선거보도 양 자체가 너무 적어서요. 어쩔 수 없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N번방 사건 보도가 너무 나쁩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조선일보랑 똑같은 상황인데요. 이 조선 미디어 그룹이 TV조선까지 너무 정말 이 조주빈이라는 인물을, 그러니까 N번방 사건을 손석희 사건으로 바꾸는 이런 작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3월 25일 방송인데요. 이건 너무 심했어요. 이게 이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는 진행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만약에 패널들이 자꾸 이렇게 손석희 사장이나 다른 얘기를 하면은 이 집단 성착취 사건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라고 오히려 진행자가 모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TV조선은 진행자 윤정호 앵커가 나서서 그쪽으로 자꾸 방향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진행자 윤정호 씨가 방송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조주빈 씨가 의외의 인물들을 갑자기 언급하면서 도대체 왜 그랬을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 당연히 이제 패널들도 이쪽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패널로 나온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같은 경우에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돈부터 줬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공개된 내용 외에 지금 또 다른 뭔가가 있는 게 아닐까? 과연 이 세 사람만 연루되어 있을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뭔가 있으면 뭔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면 그나마 좀 이해하겠는데 지금 발언 내용 보세요. 이 세 사람만 있을까? 상상을 하게 되네. 이거 혹시 조주빈이 말한 거 말고 손석희 사장이 입장 낸 거 말고 다른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은 집에 가서 하시라고요. 지금. 혼자 자기 전화하세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자꾸 패널들이 이쪽으로 얘기하니까 이날 방송에 아무래도 이제 범죄 사건이 있다 보니까 이수정 경기대 교수 아시죠? 너무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약간 표정도 짜증이 났어요. 이분이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당연하죠.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계속 반복적으로 사건의 본질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이대로 놔도 되는 것인가 이것입니다. 사기 피해자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분석을 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갑자기 유명 인사들이 등장하면서 손석희, 윤장현, 김웅 이런 분들의 사건이 돼버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자고 우회적으로 꼬집습니다. 그러나 우리 윤정호 앵커는 그런데 일단 무슨 사건인지는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알아야 되는데? 왜 알아야 되는데? 느닷없이 손석희 사장을 거론한 이유가 참 궁금해졌습니다. 25살의 파렴치범한테 왜 손석희, 윤장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취약했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사기꾼한테 사기당하는데 뭐 장유유서입니까? 나이가 필요해?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수정 교수가 이렇게 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얘기하는데 계속 그 잘못된 방향으로 앵커가 몰아가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조선일보 보도보다 더 나쁘다. 훨씬 나쁘네. 그리고 뭐 저녁종합뉴스도 TV조선은 마찬가지입니다. 보도 제목에서 계속 손석희 해명 불구 의문점. 손석희 왜 신고 안 하고 조주빈에게 금품 주었나.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TV조선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흥미롭다 이런 그 본능을 감출 수 없는 왜? 왜? 굉장히 그 정치적 의도가 가득한 거죠. 예. 네. 이건 진짜 의도가 너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자기네가 발견했으면 이해를 하겠어. 그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야. 왜 돈을 줬을까요? 그럼. 왜 신고를 안 했을까요? 사기 당해보세요. 신고가 되나 그게. 자, 뭐 JTBC 내부에서도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 말들도 많고 뭐 손석희 사장의 해명에 대해서 뭐 이해할 수 없다라고도 하고 또 삼성에서는 왜 우리를 들먹이고 그래 이러면서 또 시비 걸고 뭐 난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하되 저 말은 그 관심 있는 거 좋아. 그거 네 관심이고 관심을 많이 증폭하는 것도 본인의 자유라고 저 언론사는. 그러나 최소한 이 그 불법 성착취 이 거래 동영상을 이렇게 했던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보도량을 확보해 주시고 그렇죠. 남는 시간에 자기 혼자 뭐 관심을 높이든지 말든지 그건 하시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보도는 제껴놓고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하는 거는 그 김수정 선생님 그 교수 앉혀놓고서 이수정 선생님 앉혀놓고 그렇게 딴소리 하면 진짜 얼마나 짜증나요. 아니 패널들이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요. 막 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잘못된 방향입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었으면 아유 진짜.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시사대노입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TV조선 같은 데 안 나가는 게 좋습니다. 네. 굳이 우리 나가셔가지고 그 해주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이렇게 잘안 그렇습니다. 좋은 뜻으로 얘기하고 싶어도 왜냐면 다 분위기 저쪽으로 네, 이상한 쪽으로 네. 몰아가는데 혼자 네. 발음을 하는 것도 한두 그러니까요. 번이지. 네, 우리가 한두 번 그러니까 누가 나가서 뭐 뜻을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이 심각한 문제를 알려드리자 나의 이 중요한 이슈를 알려드리자 생각해서 나가시는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나가면 엉뚱한 것으로 다 이쪽 이야기의 흐름이 가버리고 진짜 내가 생각하는 그 중요한 메시지는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저는 많습니다. 예전에 몇 번 당한 분들을 봤기 때문에 네. 아 진짜 그러니까. 절대 안 되겠구나. 네. 그러니까. 네. 구독과 좋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지난주 기고스가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종편 시사 토크쇼와 방송 보도가 전부 다 손석희에 초점 맞춘 거였고요. 나머지 하나가 요거였어요. 박정훈 칼럼인데요. 조선일보 칼럼이죠. 박정훈 논설실장이 쓰는 칼럼입니다. 근데 이 칼럼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역대급 조선일보에서 중앙일보를 흉내내는 듯한 그런 아니, 그런 누가 논평이었어요. 누가 더 나쁘나. 네, 맞죠. 경쟁하는. 이거 제목부터 자, 소설입니다. 제목이 산 문정부가 죽은 MB를 못 당하고 있다라는. MB가 죽었어요? 네. 뭔 이거 소리야, 함부로 이렇게 이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나간 이제 아. 살아있는 정권, 죽은 이제 지나간 정권. 그러면 이렇게 죽은 이야기를 MB 정권이라고 하는 거죠. 해주셔야지. 죽은 MB라고 하면 MB 를. 어떡해. 그러네. MB 입장에서 화가 당연히 나겠네. 상하시네. 죽었는데. 정정하신데. 네. 자, 이게 사실은 죽은 제갈공명이 산 사마중다를 뭐 이긴다라는 그겁니다. 그런 옛말, 삼국지비입니다. 옛말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쓴 건데요. 그렇고요. 진짜 구구절절 명문입니다. 네, 이 칼럼 꼭 하나하나 읽어오세요. 진짜. 하나하나 반박하고 싶지만 네. 일단 이렇게 말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남탓 정부로 불렸다. 온갖 국정 자해극을 저지르고는 핑계거리 찾는 일을 3년 내내 반복했다. 경제가 악화할 때마다 미중 통상 분쟁 탓이며 재벌 탓, 야당 탓, 언론 탓을 했다. 심지어 인구 구조 탓에다가 날씨 핑계까지 댔다. 단 한 번도 정책 실패를 시원하게 인정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말 여기부터 일단은 사실관계가 다르죠. 정책 그죠. 실패 시원하게 인정한 적 많아요.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 네. 우리가 그 부분에 지원해드리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했었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박정훈 칼럼에서 써놓은 거 보면 틀린 말이 있나 싶어요. 그리고 나는 이게 경제가 악화될 때는 당연히 문재인 통상에- 정부 혼자 잘못하는 게 아니고요. 음. 정말 통상 분쟁도 이유가 되고요. 그리고 야당이 계속 흔들어서 이 정책을 제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그렇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보수 언론과 경제신문들 진짜 난리가 났었잖아요. 망한다. 경제 정책. 그러니까. 맨날 그 얘기만 하고. 그래서 맨날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온갖 국민의 심리를 뒤흔든 그런 탓도 있었고요. 근데 이 탓이라고만 우기고 자기네들이 잘못한 걸 인정을 안 하는 건 오히려 이 야당 재벌 언론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아무튼 뭐 다 문정부 탓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찾았던 것이 보수 정권 탓이었다. 발음이 안 돼. 성장률 추락도, 고용 참사도, 민생 악화도, 집값 급등도 전임 정권의 정책 적폐 탓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쭉 얘기를 풀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 뭐 니네들 그래. 맨날 하는 타령이니 뭐. 다 니 탓. 여기까지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 자꾸 양보하게 되죠. 양보하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이제 문 정권의 위기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그들이 그토록 탓하던 이명박 정부와 비교당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MB 정권은 논란이 많지만 위기 대응만큼은 최고점을 받을 만했다. 문 정권의 초기 대응도 정석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이게 뭔 소리야? 뭐냐면요. 네. 일단 MB 정권이 위기 대응만큼은 최고점을 받을 만했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도 MB만큼 초기 대응에 있어서는 정석을 벗어나지 않고 잘했다. 결론적으로 이 말을 쭉 이렇게 읽으면 문재인 정부는 MB를 참 잘 따라했다라는 그런 뭔 소리야 이게. 그렇게 얘기가 돼. 의식의 흐름이 이 사람의 의식의 흐름이 그런가 봐. 딱 그 의미예요. 이번 이게 다 MB 덕분이다. 그렇죠. 코로나 MB 덕분 아니 고 MB를 잘 따라했다. 아, 그게 MB 덕분이야.
얘기죠. 왜? 아무튼 그러니까 이분이 보실 때는 그 코로나19 이런 위기 상황 대응 초기 대응은 그래도 잘했는데 뭐 그런 것은 MB 정권이 다 만들어 놓은 걸 잘 따라했기 때문이다. 뭐. 그리고 왜 이 박정훈 칼럼은 굳이 MB를 얘기했을까요? 위기 대응에 있어서 최악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박근혜는 이야기하지 않고 박근혜 정부보다는 MB 정부가 좀 나으니까. 박근혜는 MB를 안 따라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유 정말 그런 생각이 참. 있구나. 자 아무튼 그러면서 그러나 MB 때와는 응급 조치는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현실 부정의 이념 주도 국정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소리야? 이게 오늘 하고 싶은 말이에요. 현실 부정의 이념 주도 국정을 하고 있다라는 무슨 것이죠. 이념 주도야? 현실, 경제적 현실. 뭐 지금 현실이 너무너무 악화되어 있어. 우리가 지금 살기 힘들어. 아 그거는 지금 전 세계가 다 똑같은데. 그거- 근데 문재인 정부가 그 부정하고 부정하는- 있대요. 부정하고 현실은. 이념 그야말로 이 좌파라 이거지. 네. 예. 이즘에 따라 공산주의 또 이 말은 안 하지만 아무튼 그런 이념 주도 국정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어떻게 읽어주세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52시간제, 과도한 최저임금, 덕지덕지 추가된 환경산업 안전 규제, 세계 최악의 노동환경. 야 진짜 여기서 노동환경은 이거는 정말 잘못 썼어. 실수야. 뭐냐면은 세계 최악의 노동환경이 아니고 세계 최악의 노동 유연성이라고 말하고 싶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노동환경이 정말 세계 최악이면 위에 있는 거 다 지켜줘야 되잖아. 그렇죠. 주 50일 최저임금. 안 맞는 말인데 지금?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안에서 해서- 자기가 모순돼요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몰라. 아무튼 최계 최악의 노동 환경이란 것은 진짜 노동자의 환경이 최악이라는 게 아니고 고용주가 노동자를 고용할 때의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 이런 마음을 지금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와 박정훈 논설위원 같은 분들의 머릿속에는 노동 환경이라고 하면 일단 거기엔 노동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노동 없는 노동 네, 환경이야. 무조건 그냥 사업자 고용 중심인 노동 거야. 고용의 유연성이 엄청나게 있어가지고 내 맘대로 뽑고 내 맘대로 자르고 뭐 내 이제 맘대로 이식키고. 비정규직 양산하고 이게 좋은 노동 환경이야. 최저임금 적게 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노동 환경이야. 세상에. 세계 최고의 노동 환경을 원하는데 요즘 별로 안 된다 이런 말이지. 자, 아무튼 이런 노동 환경 등 자해 정책은 그대로인데 응급 처간만 쏟아붓는다고 경제가 회복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 이 모든 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것이 그리고 덕지덕지 추가된 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니 환경 산업 안전 규제가 어떻게 덕지덕지 추가된다고 말해야 할 수 그럼 있는? 노동자들 계속 죽으라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나가야 될 이 세상을 위해서 환경이 최소한의 그 규제들을 만들어 놓는 건데 이거를 덕지덕지 추가된? 세상에. 제가 볼 나는 때는 이거 덕지덕지 추가 좀 됐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솔직히 뭐가 다 추가됐습니까? 제대로 안 됐어요. 예. 이거 오히려- 김용균법 얘기하는 걸 텐데. 그러니까요. 예. 김용균법도 누더기가 돼서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네. 덕지덕지 추가된 환경 산업 안전 규제. 자, 이런 것이 다 자해 정책이라는 거예요. 자해 정책. 자해 정책은 그대로인데 응급 처방만 진짜 쏟아붓는다고. 이런 분들은 거기서 일해보셔야 돼. 그러니까 진짜. 이거 너무해요 진짜. 이런 분들 일해봐야 돼. 자, 아무튼 아직 할 말이 많아. 더 있어. 더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막 하면서 최악의 노동 환경을 이렇게 막 자기 맘대로 막 지어내는 이런 것에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무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주 52시간제가 최악의 노동 환경과 함께 비난의 대상이라고 하니까 이 조선일보의 이 뭐라 그럴까 머릿속에는 머리가 도대체 뭔지 진짜 아니 주요 52시간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세계 최악의 노동 환경이 됩니까? 좀 어떤 면으로는 최악은 맞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유럽은 막 35시간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우리는 52시간. 아 그런 의미에서 쓰신 거야? 너무 많이 일한다. 너무 최악이다.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조선일보의 측정을 그렇게 짓밟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주 4일째 근무도 지금 그렇게 하고 하자는 있고 거야? 지금. 박정은 아니에요. 노동시간 줄여야 되는데 52시간이나 한다. 이런 거 아닐까요? 아무튼간에 대단하네. 저는 이 기고스에 우리 기고스 이거를 이제 시영 씨가 쓰잖아요. 공시활동가가 쓰는데 저는 이 말이 정말 재밌었는데 현실 부정의 이념 주도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했는데 진정 현실 부정의 이념 주도는 조선일보가 하고 있다. 그렇죠. 진짜 이념에 빠져가지고 현실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진짜 독재- 망상으로 글을 쓰고 있는 거죠. 독재 국가대로 돌아가자는 소리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런 칼럼을 보면서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약간 웃겨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이런 칼럼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때문에 쓴 거예요. 지금 경제 실정 가지고 쓴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그나마 그동안 이런 소리도 안 했었는데 응급조치는 잘했다는 칭찬을 하죠. 아주 약간이지만 이거 볼 수 없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칼럼이 왜 나오냐면은 코로나19로 그렇게 정부를 부당하게 비난하고 공격했는데 지금 잘 안 먹힌 거예요. 이게 네. 지지율이 점점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대통령 지지율이. 네. 그러니까 자기네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네. 이제 알았어. 그런 거예요. 야 딱. 우리가 안 먹히는구나. 지금 요새 분위기가 어. 그래요. 칼럼 중앙이나 조선주 칼럼 나오는 거 보면 그동안 하던 게 안 먹혀서 약간 이 전략 수정 근데 경제 쪽으로 틀면서 이걸 왜 이제 아셨을까? 글쎄요. 자기네들 영향력이. 아무튼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내용이 정말 진짜 아트예요,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거 아니고 진짜 자기야말로 망상 거의 속에서 망하라고 지금. 거의 뭐 고사를 지낸다. 네, 네.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박정원 칼럼 일부인데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은 벌써부터 재정 악화에 따른 신용 하락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국가 신용마저 떨어지면 정말 IMF 같은 사태로 번질 수 있다. 이렇게 겁을 줬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무디스가 국제 신용 등급 그 조정한다고 올해 성장률을 뭐 전망치를 다 이제 낮췄어요. 조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보도들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0.1% 우리가 하락했어요. 네. 조정 그 성장률이 0.1%로 하락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1.몇 %에서 0.1로 확 떨어졌으니까 급락한 거죠. 네, 네. 그건 맞는데 그런데 독일은 3.0% 하락했고요. 이탈리아 2.7%, 영국 2.6%, 일본 2.4%, 미국 2.0%를 하락했어요. 하락 예측을 한 거예요. 네. 전망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로 따지면은 적게 하락한 거죠. 네, 0.1% 그러니까 종전 1.4%에서 0.1%로 하락 조정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엄청나게 우리 망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올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다 안 좋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IMF 얘기도 하지만 IMF 스스로도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 구제금융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위험하다. 필요하면 예. 그런데 뭐 마치 우리나라는 IMF 하면 경기 일으키거든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겁주는 거지. 지금 문재인 정부가 IMF 사태 같은 거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진짜 사실을 근거로 하지 않고 겁을 주는 전형적인 선동형 저 보도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뭔가 잘못된 거죠. 오히려 네. 지금 무디스의 경제 전망률 그 조정치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선방한 우리 거예요. 양호해요. 굉장히 네, 양호해요. 우리나라 1.4에서 0.1로 떨어졌잖아요. 막 독일은 -3 이래요, 지금. 네, 네. 그런데 그러면은 독일은 IMF 한 1000개 맞아야겠네? 3배는 맞아야지. 네, 이상한 소리라. 이건 진짜 너무 나빴어, 진짜. 에휴. 그러고 있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다음 이야기. 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미디어 오늘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28일자,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그것이 알고 싶다 편이 부당한 취재, 인권 침해 취재를 했던 얘기입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거의 만들었던 아 네. 진짜. 그런 식의 이제 얘기인데요. 근데 방송 보니까 그런 건 안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음. 이게 뭐냐면요. SBS 이번 그러니까 지난주 방송분이 원래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그 박사가 조주빈으로 잡혔지만 진짜 박사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예고편이 제작됐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누군가를 SBS 취재진이 굉장히 급박하게 뒤쫓고 그리고 자막으로는 그분이 마치 그러니까 그 뒤쫓는 사람이 마치 진짜 박사이거나 아니면은 뒤에서 그 돈을 관리하는 조종하는 그 사람?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돈을 관리하는 큰 손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SBS 그곳이 알고 싶다 취재진은 그 A 씨를 주범인 박사 조주빈의 공범자로 확정해서 강압적으로 취재를 끌어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네. 3월 18일부터 이 A 씨에 대해서 취재가 시작됐고 그때부터 옆집에 그 A 씨의 옆집에 방을 구해서 잠입 취재를 하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추궁을 하고 이런 식으로 10일간 무려 10일 동안 A 씨를 사실상 범죄자로 전제한 채로 취재를 하고 예고편을 내보냈던 것입니다. 허허. A 씨가 억울한 마음이 너무 강해서 3월 25일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3월 26일에 미디어 오늘이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진에게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3월 26일에 미디어 오늘의 취재가 시작되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진이 A 씨를 공범자 또는 가해자가 아닌
암호화폐 지갑 주소 도용 피해자로 방송 방향을 바꿨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제 SBS 취재진도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뒤늦게 예고편도 다르게 나갔고요. 그리고 A씨한테도 이게 사실 더 웃긴 부분인데 A씨한테 우리가 피해자인 걸 확인했다. 얼굴과 신병을 우리 방송에 공개하고 본인이 피해자임을 좀 밝혀달라. 인터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10여일간 가해자처럼 취재를 했는데. 아이고. 아니 근데 본인한테 직접적으로 그렇게 막 가해자처럼 인터뷰를 요청하고 막 압박을 가하고 그랬다는 거죠? 네,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질문 방식이 이렇습니다. SBS 취재진이 A씨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당신이 박사방에 암호화폐 주소를 올렸냐? A씨가 그렇지 않다. SBS 취재진이 아니란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취조를 했네 취조 그죠? 그런 식의 경찰. 질문 그렇지. 보통은 암호화폐 주소를 당신이 박사방에 올려서 연루된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증거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란 증거를 갖다 대요. 없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어떡해. 증거를 갖다 댑니까? 마녀 사냥이야? 네. 마녀가 아니란 증거를 대라 그건가요? 아니 근데 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런 취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안 하던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크게 착각을 했거나 아무튼 분명히 부당한 취재가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도 했답니다. A씨한테 경찰이 당신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압수수색도 곧 들어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압박을 했대요. 심지어 A씨가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나는 경찰이고 뭐가 압수수색 들어와도 좋다. 취재진과 경찰이 입회한 상황에서 모든 걸 다 까놓고 보자. 이렇게 제안까지 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거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자기가 너무 억울해서 A씨가 정 방송을 할 거면은 내가 피해자라는 게 반드시 나가야 되고 지금 그런 식으로 나를 취재하셔야 되는데 당신이 나한테 했던 태도에서 나는 내가 피해자라는 걸 전혀 느낄 수가 없다. 나를 가해자로 보는 것 같다. 그랬더니 SBS 취재진이 그렇지 않다. 방송 나가는 거 보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깡패다 깡패. 협박인데 거의. 그죠. 이거는 어떤 방송이 누군가를 진짜 뭐라 그러지 정말 나쁜 사람을 찾아내서 공익적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좋은 일을 하는 한이 있어도요. 그 과정에서 무리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법으로 경찰이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어디 언론이 수사권도 없는 언론이 막 압박을 가해가지고 그렇게 마구잡이로 협박을 하나요? 근데 그 알이 그 전부터 약간 그런 면이 있긴 있었어요. 이런 범죄 사건 취재할 때 보면 약간 어떤 사람을 약간 특정해가지고 이 사람이 범인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좀 비판 많이 받은. 그렇죠. 네. 그런 약간 탐정놀이 같은 그런 취재 기법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정황 증거를 가지고 이제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약간 두근두근두근 하면서 이렇게 몰아가는 느낌이었지. 이거 완전 억울한 사람을 지금 만들어놨다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무 뭔가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금 예단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박사방에 그 박사가 마지막에 잡히기 전에는 급해가지고요. 보통은 그 암호화폐 주소도 자기가 돈 받을 때 암호화폐로 받았잖아요. 네. 그것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주 몰래 이렇게 접선해가지고 받고 그랬는데 이번엔 뭔가 이제 잡힐 것 같으니까 빨리 수금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박사 방에다가 암호화폐 주소 몇 개를 올려놔 버렸어요. 빨리 돈 내라고. 근데 거기에 이 피해자분의 암호화폐 주소가 있었던 거예요. 도용당한 거죠. 그러니까. 예. 원래 범죄자들이 남의 거 이렇게 해가지고 우회적으로 돈 세탁하잖아요. 뭐 아니면 방송 보니까 뭐 그냥 페이크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아무튼 그런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A 씨가 그 뭐 경찰이 당신 압수수색할 거야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직접 경찰에 전화했대요. 내가 수사 대상이냐고. 아니라고 했답니다. 네. 아이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대요. 엘리베이터에 누가 있기만 해도 나를 찍으러 온 사람인 것 같은 공포에 빠지고 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되니까 변호사를 써야 되잖아요. 변호사 수임할 돈이 없어서 부인 명의 카드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돈을 썼고 이미 자문료가 수백만 원이 나갔는데 만약에 승소가 되면 또 성공보수까지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은 PD는 가처분 신청을 취소해달라고 취하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SBS 제작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봤을 때 피해자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방송에 그렇게 안 나갑니다. 얘기해서 실제로 방송은 그렇게 나왔어요. A씨에 대한 얘기는 안 나갔죠. 그러니까 A씨가 피해자라고 나갔죠. 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그
그 시청자 그러니까 시민들이 언론으로부터 당하지 않는 방법 이거를 우리가 좀 많이 알아야지 돼. 사실은 이 사람은 그래도 굉장히 너무나 기가 막히게 억울하게 왜냐면 이게 자칫 잘못 나가면 뭐 법원에 가서 나중에 이후에 명예훼손 그러니까 명예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한 번 그렇게 찍히면 그렇죠. 진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진짜 절실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미디어오늘이나 이렇게 보도를 해서 이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선방한 건데 억울하게 당하는 진짜. 그런 시청자들도 굉장히 알게 모르게 예, 있을 수 이런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 탐사 보도들이 정말 맞아요. 조심해야지 될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욕심을 갖고 제가 계속 말하는데 공정성이라는 것의 기본은 정말 PD 그리고 그 기자가 최선을 다해서 검증해서 막 뭔가 내가 의혹을 갖고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막 취재를 해요. 그래서 의혹이 있으니까 취재했겠죠. 착수했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가다가 거기서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멈춰야지 그렇죠. 돼요. 거기까지 해야죠. 네. 그리고 나는 여기까지만 밝혔는데 나는 나의 권한, 언론인으로서의 나의 권한은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러니 이후에는 법을 만들어 주시건가 아니면은 그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에 그 여론을 만드는 것에 그쳐야지. 그렇죠. 좀 자기가 막 수사하는 것처럼 가서 막 협박하고 막 뭐 경찰이 사실이 아닌데 경찰이 그 기소 들어올 것이 사실이 아닌데 그런 말을 한다는 거는 그 협박죄지 협박이죠. 협박죄. 예. 그러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큰일입니다. 행동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더 아쉬운 게 왜 SBS가 그렇게 취재진이 예단을 했을까? 왜냐하면 미디어오늘이 이 보도를 이제 제보를 받고 보도를 쓰면서 취재를 해보니까 이 피해자분이 이제 암호화폐 주소 때문에 오해를 받은 네,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분이 2013년도부터 암호화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지 않을 때부터 오래전부터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기는 그렇더라고요. 약간 네,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가 공부해서 이미 거기서 활동을 하고 계시던 분이에요. 암호화폐 그 매니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분이 그 암호화폐를 하긴 하는데 그 조주빈이 활발하게 범죄를 벌이고 수금을 했던 걸로 보이는 그 기간 동안 만약에 이분이 연루돼 있으면 그 기간 동안 수금이 막 됐어. 그 계좌로 돈이 들어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그 기간에 그 암호화폐 통해서 돈을 받은 걸 보면은 돈을 뺀 걸 보면 뭐 3,000원, 그렇더라고요. 3만 원 막 이래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은 SBS는 뭐 심증이 있으니까 이런 거지 이거 말고 다른 다른 방식으로 했을 또 거야라고 우회적으로. 하면서 어쨌든 계속, 연루됐을 거다고 생각을 아닌 해가지고. 증거를 대라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지. 구독과 좋아요. 로버트 카일님, 내 영어 진짜 못 읽겠어 큰일 났네. 예. 로버트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예. 친정권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박사조 씨와 손석희 사장 관련된 사안은 수사하지 말라는 의중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말이 일각에서 돈다. 이런 건 정말 말장난도 아니고 무슨 지들 하고 싶은 얘기를 대놓고 적는 와중에 또 사실적시는 피해보려는 개수작 아닌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재밌죠. 특히 조선일보가 이런 식의 문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렇게 글 쓰면 특징이에요, 진짜 특징. 혼나는데 진짜 이렇게 네. 쓰면. 예전에 그래서 저희가 조선일보 보도 몇 개 소개해드리면서 3단 카더라 이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민원연이 3단 카더라라고 3단 고음도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카더라가 오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카더라. 그래도 어저께 그 지난 금요일날 나간 게 제일 웃겼어. 뭐 일각에 뭐가 있든 뭐 했더라. 난 진짜 제 기억도 안 나네. 샤크세븐님 법과 원칙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법과 원칙의 허점을 이용해서 교묘히 빠져나가는 알리바이성 사고를 가지신 분들만 계신 것 같네요. 법과 원칙대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들 아닌가요? 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성우님은 제발 조선일보라고 하지 말고 기자명을 이제 분명하게 써라라고 네. 하셨는데요. 뭐 저희가 웬만하면 칼럼이나 이런 것들은 다 기자명, 그러니까 칼럼리스트 명을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자를 왜 전면에 드러내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저희 보고서는요, 저희만 유일하게 전체의 그 기자명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 기자가 이렇게 했다라는 말을 이제 자주 안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한두 번은 좀 많이 봐주는 편이고요. 그러나 아주 유명한 그 약간 그 불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네. 기자들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이상한 기사 쓰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기자명을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기자명을 뭐 언론사 이름 뒤에 기자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처럼 많이 기자명 밝히는 곳은 사실 네. 별로 없거든요. 저희 정말 미디어문이나 이런 한이 많이 데도 봤습니다. 네. 네. 저희 그 기자명만 올리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쳐보기 때문에 기자들이 자기 이름 민감해요. 쳐보고 민원연 보고서에 자기 이름 들어가면 항의 전화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실제로는 하고 있고요. 강의도 하고 협박도 하고. 네, 많이 그렇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최은정님 시청 지속 시간이 길고 공유 횟수가 많아야 인기 동영상 올라간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라고 맞습니다. 의견 주셨고요. 공유 많이 네.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날 김님께서는 800회 축하드립니다. 800회 기념으로 미디어 탈곡기 1화를 들어봤는데요. 그때도 주제가 다운표 저널리즘이었습니다. 별스러운 시청을 하셨네.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을 세상에. 하셨는데요. 무려 800회까지 오는 동안에도 전혀 변하지 않은 언론의 놀라운 태도가 앞으로는 제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년 화이팅. 너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역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미디어 비평을 할 자세가 돼 있어요. 네. 800회를 딱 보고 옛날 거와 한번 비교해봐야겠다. 이게 미디어 비평의 기본이거든요. 야. 하나 읽어주세요. 네, 투어이브 박미정님. 어수선한 기류 속에서 그래도 800회 축하드립니다. 미탈이 날로 커진다는 거죠.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 사건 이렇게 불리어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귀에 쏙 들어오고 이해도 빠릅니다. 커트라인을 넘긴 보류면 재승인이 나겠네요. 그래도 재승인 해주려고 이런 거 아닐까요? 4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니 암담해지네요. 다시 종편법 종편법이 승인될 때가 기억이 나네요. 악법도 법이라지만 한번 만들어지면 못 바꾸는 이런 방법도 잘못된 것 아닐까요? 맞아요. 착잡하네요. 맞습니다. 자, 김야옥님 제 폰이 이상해졌는지 실시간 채팅이 안 되네요. 800회 격하게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채팅을 안 하셨구나. 네. N초이님께서도 조건부 재승인을 강하게 격하게 응원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센 조건부 재승인을. 그러니까 빡세게. 그렇게 돼야 될 텐데. 네. 그리고 힘님께서 800회 축하드립니다. 댓글 달아야지 하다가 이제야 답니다. 역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썩은 뉴스를 찾아 언론계를 여기저기 살피시는데 간접적으로 듣는 저도 매우 화가 나는데 직접 찾기까지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건강 챙기시면서 일하세요. 덕분에 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맞게 힘써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하셨어요. 최은정 님도 약속했던 대로 월급을 받고 적은 금액이지만 후원했어요. 민원년 화이팅! 아이고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기타 스토리님께서 민원년 구독 시청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니 안 그래도 제2에서 소식 듣고 어이없는 소식에 깜짝 놀랐네요. 체육 씨라도 한번 출연시켜 보심이 어쨌든 화이팅입니다. 네. 네, 응원은 너무 감사한데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미디어 탈곡기 요 채널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채널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좀 구독해 주시고 거긴 구독자가 꽤 됩니다. 그래도 네. 저희가 독립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미디어 탈곡기는. 그리고 저희가 또 영상 그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 밑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곧 채널이 분리될 예정이니까 채널 3개 모두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미디어 탈곡기를 독립을 시켰는데 너무 이제 조회수가 이게 이제 천천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저희 구독자 수가. 그래서 저희가 민주언론시민연합 그 공식 채널에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중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미탈로도 충분히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이라는 저희 공식 계정으로도 유튜브 네. 계정으로도 들어오시면 다 미디어 볼 수 탈곡기를 있어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 영상을 어느 채널이든 간에 봐주는 것이 중요하니까. 네, 네. 예, 민주언론시민연합 채널 따로, 미디어 탈곡기 채널 따로, 네, 밑 네. 채널 따로. 자, 그리고 팟빵 댓글 있나 좀 볼게요. 미령곰탱님 800회 축하드립니다. 1000회, 2000회, 만회까지 이어가길 바랄게요 라고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투어이브 박미전님은 역시 매일매일 미탈과 기고스 밑을 보니 저리톡은 복습하는 기분이네요. 민원년이 정말 유익한데 그 유익함이 잘 안 알려져서 고민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저리톡 제작진이 들으시면 또 서운하겠네 또. 왜 우리 복습을 저희톡에서 하시죠? 아니 웰메이드 잘 정리된 그 총정리 총정리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예. 또 저리톡에서 저희가 다루지 않았던 것도 많이 하니까 그래요? 예,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네. 둘 다. 예. 프랄린바이 조미서님 작년의 사건을 이제야 알리는 검찰과 기레기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아내와 장모님 소식을 애타게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최아무개 장모님 땡거니 장모님이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했네.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하는 네. 거죠. 예. 아무튼 센스도 있으셔. 네. 이거 봐. 투어이브 박미정님도 잠시 뭐지 했다가 웃었대잖아요. 나 같은 사람 또 있네 여기. 자, 그리고 늘 하람파야님 800회 축하해요. 유튜브 갔다가 아직 안 올리셨나 했는데 얼른 해결되길 바래요 라고 하셨고요. BKN1977님도 민원년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칠게요. 민원년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
바쁘네요. 더 들어갑니다. 네, 월요일 아침부터 회의하고 사무처 회의하고 오니까 네. 이 방송할 시간이 너무 모자라는데요. 활기찬 월요일 음, 더 활기차게 우리가 또 방송을 해드립니다. 네, 뭐, 활기차게 해봅시다. 자, 일단은 기고스 해볼 텐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회의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기고스는 사실은 선거부도감시연대회의 선거부도가 나와야죠. 선거부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 기고스조차도 전부 다 다른 걸로 그냥 다 도배가 돼 있거든요. 그래도 일단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했다고 하니 일단 들어봅시다. 먼저 첫 번째 거는 봉우 씨가 설명해 네.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은 SBS는 뭐 심증이 있으니까 이런 거지 이거 말고 다른 다른 방식으로 했을 또 거야라고 우회적으로. 하면서 어쨌든 연루됐을 계속, 거다고 생각을 아닌 해가지고. 증거를 대라 이게 말이 되냐고. 자 그러면은 취재 하여튼 윤리에 이걸로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이거를 얘기하려다가 까먹었는데요. 이제 이 박정원 칼럼에서 무슨 말을 또 하냐면은 나 진짜 너무 웃겼다니까요. 이거 이 편집해야겠다. 이거 다 네, 네. 붙여야겠다. 다 붙이겠어요.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박정원 칼럼 일부인데요. 국제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댓글 좀 읽어봅시다. 800회 특집에 댓글들이 제법 올라왔더라고요. 오늘 편집 빡세시겠네. 큰일 났네. 밥을 얼른 드셔야 돼. 자,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800회 특집. 조회수가 요새는 그래도 우리가 한 1000 가까이는 가더라고요. 이제 한 이틀, 많이 나옵니다. 이틀 정도 지나면. 네. 역시 그 네. 한번 가서 하는 게 참 그런가?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예전 게 우리 노출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한 2, 3일 늦게 반응이 오긴 하지만 예. 구독자도 거의 2,600명 정도 네. 받겠고. 지난 800회 방송 댓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로버트